안녕하십니까, 김종국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일행들과 같이 신라 삼국 통일의 성업을 달성한 그러한 위대한 선구자이신 태종 무열왕, 또 문무대왕, 또 흥무대왕이신 김유신 대장군을 모시고 있는 경주 통일전 흥국문 앞에 서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칠보람길 6 남산동에 자리한 이곳 통일전은 신라 삼국 통일의 정신을 계승하고 다가올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국민의 정신적 전당으로 경내에는 태종 무열왕, 문무대왕, 김유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으며 통일의 격전을 생생히 보여주는 신라 삼국 통일의 기록물이 긴 회랑에 전시되어 있다. 이 통일전은 신라가 이룩한 삼국 통일의 위엄을 기리고 한국의 통일의 의지와 염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며 1977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건립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선덕왕조와 열전 김유신조에 의하면 삼국의 통일전쟁이 시작된 시기는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고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압박하던 7세기 중반 이후부터이다. 이때는 삼국항쟁의 제4기에 해당하였던 시기로 당시 고구려와 백제는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합동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였다. 백제는 의자왕 초기에 본격적인 신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고 급기야 642년에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를 공격하여 서쪽 변방의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고 장군 윤중은 대야성을 공격하여 성주 김품석과 그의 처자를 살해했다 하였다. 이로써 위기에 몰린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군사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643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군대를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때는 백제가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 신라의 관문인 다낭성을 점령하려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때라 신라는 더욱 적극적 외교 정책으로 당에 접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디어 648년 신라는 김춘추를 당에 보내 당태종으로부터 백제 공격을 위한 출병을 약속받게 되고 이에 신라와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국내 정세가 매우 혼란한 시기였던 660년과 668년에 각각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삼국 통일의 성업 달성 이면에는 나라를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라 화랑과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던 신라의 장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또 642년 김유신 장군이 지금의 경산 지역인 암양주 군주로 봉해지면서 여기서 직모에 참여하였던 암양 청장년들의 구국 의지가 645년에 백제에 빼앗겼던 대야성을 탈환하게 되면서 신라 통일의 단초가 되었다. 경산 지역이 본래는 압도국의 소재였으나 신라에 합병이 되고 그 이후에 무주공사는 있었는데 결국은 그 자리를 암양주다, 신라의 암양주다 이렇게 명명하고 김유신 대장군을 거기에 군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의 임무는 곧 대야성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신라는 정예군이 그렇게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암양주는 곧 김유신에게 부족한 군사를 보충하는 그러한 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김유신은 암양 주병을 결성하고 인근에 많은 청장년들을 뽑아서 정예군으로 선발을 해서 결국은 645년에 김유신은 암양주에서 훈련한 군사를 이끌고 대야성을 탈환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644년 9월에는 상장군 김유신이 암양주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의 가해성과 성열성, 동화성 등 7성을 깨뜨리고 가해진을 개통하였다. 가해진은 낙동강 중류인 경북 고령군 계진면 개포리에 위치한 계산진으로 이 시기에 낙동강 수로를 둘러싸고 두 나라 간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었고 여기서 김유신이 주도한 메리포성의 승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신라 통일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상에 따르면 645년 정월에 백제의 대군이 신라의 매리포성을 공격해오자 이에 선덕 여왕은 김유신을 다시 상주 장군으로 임명하여 이를 맡게 하니 김유신은 명령을 받자마자 말에 올라 백제군 2,000명을 목패는 승리를 이끌어냈다 했다. 흥국문이 내려다 보이는 좌측에는요, 세 개의 거대한 비석이 서 있습니다. 좌대에 보면 거북 귀부로 되어 있는데 거북의 모습 또한 왕성한 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세 사람의 비석에 서 있는데 마주 보면은 좌측에 태종 무열왕 사적비, 두 번째 중앙에가 문무대왕 사적비, 세 번째 우측이 태대각간 김유신 사적비입니다. 이 사적비는요, 이를 해낸 실적을 기록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비문입니다. 이 비문 뒤에는 보면은요, 당시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이었던 이성근 전 영남대학교 총장이 직접 쓴 글을 그대로 실어 두었죠. 누구나도 이 앞에 들어서면요, 신라 삼국 통일의 위대한 그 구국 정신과 화랑의 을, 그리고 신라인들의 지칠 줄 모르는 투지와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곳에 오면은 스스로 이 비문을 읽어내리지 않아도, 아, 김유신은 이러한 일들을 했구나, 태종 무열왕은 이러한 업적이 있다, 문무대왕은 삼국 통일을 마지막 완수한 그러한 제왕으로 스스로 이 앞에 서면 고개를 숙이기 마련입니다. 건너편에는요, 삼국 통일 등전비가 또 서 있습니다. 이 건물의 모형은요, 마치 경주의 불국사의 처군교, 백운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우뚝 솟은 이 비신을 보면은 신라인들의 왕성한 기가 솟아오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멀리 직선으로 보이는 것은 저 통일전 앞에서 들어오는 일직선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이곳으로 일직선으로 통일전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이곳은 신라 삼국 통일의 주역들을 기리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경주 통일전입니다. 이곳에는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 그리고 흥무대왕이신 김유신 대장군의 영정과 신의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양옆으로 사각으로 이렇게 뒤끝자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회랑입니다. 이 회랑 역시 불국사의 대웅전 좌우로 연결되어 있는 회랑을 그대로 응용해서 아마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회랑에는 신라 통일의 성전도를 제작해서 걸어 놓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정각의 내부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태종 무열왕, 중앙에 문무대왕, 그리고 정면에서 우측편에 봉안된 분이 흥무대왕이신 김유신 대장군이십니다. 이 세 분의 영정은 곧 신라의 위용과 삼국 통일을 한 굳건한 힘, 또 통일의 의지를 담은 그러한 모습들이 영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랑을 불러보면은요, 바로 여기에는 신라 삼국 통일에 참여하였던 신라의 화랑과, 그리고 이에 따른 병사들의
숨은 메시지와 또 그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지요. 통일전으로 들어서는 확 트이는 조망입니다. 이것을 멀리 내다보면은 신라가 어떻게 해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나 한 그런 위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지형은요, 확 뚫려 있지만 저 동력에서 이곳 통일제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라서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최고의 명당이라 하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은 신라 삼국 통일의 주역인 태종 무일왕, 또 그리고 그 아드님이신 문무대왕, 그리고 신라의 대장군이시자 훗날 흥무대왕으로 추정되신 태대각간 김유신 대장군의 행적이 있는 그 통일전을 둘러보고 두 번째 답사 코스로 이곳 제매정에 들렸습니다. 이곳 제매정에는 삼국 유사의 기록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 유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김유신 대장군이 얼마나 큰 덕장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삼국 유사의 기록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사적 제246호인 신라의 명장 김유신의 옛 집터로 현재 위치는 경주 흑윤사터와 월성터의 중간에 있다. 집터 입구 제매정 주면에는 태대각간 개국공 김선생 유허비각 옆에 1.5m가량의 사각형 우물과 우물가에는 비각이 있는데 이는 1872년에 세운 것이다.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13년인 644년에 김유신은 소판이 되었고 그해 9월에 상장군이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의 성열성, 동화성 등 7성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하였다. 그 다음에 정월에 돌아왔으나 아직 왕을 배알하기 도전에 백제의 대군이 신라의 매리포성을 침공한다는 급보를 받고 왕은 또 김유신을 상장군으로 삼아 이를 막으라고 명령하였다. 김유신은 왕명을 받고 처자도 만나보지 못한 채 출정하여 백제군을 쳐 이를 패주시키고 2,000명을 베어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그해 3월에 왕으로부터 귀환하라는 명령이 내렸으나 김유신이 집으로 가기도 전에 또다시 백제의 군사들이 그 국경에 나와 진둔하고 장차 군사를 일으켜 신라로 쳐들어오려 한다고 급히 알리자 왕은 다시 김유신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공은 수고롭겠으나 빨리 나가서 적들이 전비를 갖추기 전에 이를 방비하라. 하므로 김유신은 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곧 군사를 훈련하고 병기구를 수선한 다음 서쪽으로 백제를 막으러 나갔다. 이때 집사람들은 모두 문 밖으로 나와서 장군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 그런데 김유신은 문 앞을 지나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가다가 50걸음쯤 되는 곳에 이르러서 말을 멈추고 종자에게 집에 가서 물을 떠오라 명령하여 물을 마셔보고 말하기를 우리 집 물맛이 아직도 옛날 그대로구나 하고 그냥 길을 떠나니 이를 보는 모든 군사들이 말하기를 대장군도 이와 같은데 우리들이야 어찌 골육의 가족들과 이별함을 한탄하리요 하며 싸움터로 나갔다고 한다. 김유신의 조상은 신라에 의해 532년 버풍왕 19년에 멸망한 금관 가야의 왕족이었다. 신라 화랑도 풍월주의 역사를 기록한 화랑세기에는 김유신 가계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김유신의 아버지는 각간 신라의 최고위급 관직 김서현, 할아버지는 각간 김무력, 증조부는 구형대왕, 고조부는 겸지대왕이다. 그런데 김유신 가계는 이미 겸지대왕 때부터 신라 귀족과 혼인으로 맺어져 있었다. 김유신이 가야 출신이지만 신라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김유신의 어머니 역시 신라의 왕족인 만명 부인이다. 만명 부인은 진평왕의 모후인 만호태후가 진흥왕의 동생인 수클종과 사통에 낳은 딸이다. 김서현과 만명은 한눈에 반해 몰래 사귀었는데 수클종과 만호태후가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하자 함께 도망가 살다가 유신을 낳았다.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의 탄생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김서현과 만명 부인은 경진일의 꿈을 꾸고 얻은 아이라는 뜻으로 경진과 한자 모양과 발음이 비슷한 유신이라 이름 지었다. 한편 만명 부인과 김서현의 결혼을 반대했던 만호태후는 외손자인 유신을 한 번 보고 유달리 영특한 아이의 모습에 반해 김서현을 사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서현은 미약하나마 중앙 정계에 진출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당시의 가야 출신이라는 점은 김서현과 김유신 부자에게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럼에도 김유신은 가야계라는 열등감보다는 신라 왕족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에 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김유신은 어린 시절부터 심신을 단련하고 무술을 연마해 15세의 화랑이 되어 용화 향도를 이끌었다.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때부터 김유신은 남다른 기계로 삼국 통일을 꿈꾸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김유신은 무인으로서 크고 작은 전투에 참가해 전공을 세우면서 스스로 입지를 다져갔다. 특히 그의 나이 34세가 되던 629년 진평왕 51년 내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낭비성을 함락하는 전공을 세워 크게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고구려가 멸망한 것은 몇 년이 더 흐른 668년 문무왕 8이었다. 김유신은 평양성이 함락될 당시 서라벌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도 고구려 멸망 후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공을 인정받아 대각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태대각간에 봉해졌다. 김유신은 천수를 누리고 673년 문무왕 13년에 죽었으며 835년 흥덕왕 10년에 흥무대왕으로 추봉되었다. 살아서도 신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김유신은 죽어서는 왕으로까지 추봉되는 영광을 누렸다. 역사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일이다.